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오늘은 S클래스의 2세대 MBUX를 비롯해서 다양한 편의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S클래스 사용 설명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제 도어 트림에 보면요, 메르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조절 레버들이 이 도어 쪽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이제 S클래스에 탑재된 이 도어 조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정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아주 단단하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게 밀면은 조금 빠르게 시트가 움직이고, 약하게 밀면은 조금 시트가 천천히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큰 대화면에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일단 잠깐 살펴볼까요? 왼쪽에는 ADAS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인데요. 보통 이제 셋 플러스나 셋 마이너스 버튼을 이제 눌러서 ACC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버튼이 이제 차량의 앞뒤 간격을 이제 조절하는 버튼이 되겠고요. 앞뒤 간격은 총 4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홈 메뉴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계기판에 디지털 계기판 설정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센트 모드로 한번 가보면요, 거의 많은 정보들이 사라진 아주 깔끔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요, 지금처럼 강렬한 이 레드 컬러의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꾸게 되면요, 옆에 보고 계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배경 화면들도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디센트로 바꾸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기조, 푸른색 기조로 바뀌게 되고, 또 다른 디자인 모드 중에 하나인 이제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하얀색의 컬러가 인상적인데요. 이 역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단의 공장치 부분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게,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바꾸면 되겠고요. 또 내비게이션 화면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이 화면 구성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ACC 기능과 같이 차량의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을 탐색을 하고 지금의 현재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상황을 알려주는 이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단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인데요. 정보를 최소화하는 부분, 아니면 스포츠 모드, 기본 모드, 에코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도 바꿀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3D 기능인데요. 지금 인포테인먼트 상단에 3D라는 표시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3D 화면이 활성화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3D 화면이 꺼진 상태이고요. 3D를 활성화를 시켜보면요, 근데 사실 이 영상 속에서는 잘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밝기가 어두워지면서 지금 좌우에 있는 이 속도기와 RPM 게이지는 큰 변화는 없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정보 화면 같은 경우에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상단에 지금 영상에서는 조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카메라 부분, 이 센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운전자의 시야를 감지해서 이 계기판에 표시되는 이 이미지들을 이제 레이어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숫자나 이미지들이 보여지는 부분은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내비게이션 화면처럼 조금 더 뒤에 쪽 배경의 이미지가 좀 복잡한 환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 시선을 좌우로 옮김에 따라서 약간 화면이 좀 일렁이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입체적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 점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2세대 인포테인먼트, 2세대 MBUX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화면으로 가보죠. 초기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세대 MBUX처럼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설정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초기 화면의 차이점이라면 이 하단에 공조장치 메뉴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벤츠 EQS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MBUX 하이퍼스크린 인포테인먼트 기능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하이퍼스크린 역시 2세대 MBUX가 탑재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시스템이고요. 하지만 그 외형에서 보여지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죠. 제로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초기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S클래스의 2세대 MBUX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 레이어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홈 메뉴에서도 이제 컴포트 메뉴로 가보게 되면요, 뭐 시트 메뉴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 에너자이징 컴포트 같은 기능들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등 릴렉스, 온열, 그다음에 하반신 진동 기능, 뭐 워크아웃 하반신, 이런 식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 얼마나 이제 마사지가 되는지 좀 느껴보고 있는데, 제법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위아래 움직임이 조금 있는 그러한 마사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허리 받침이라든지 허벅지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제 강도를,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정말 이런 식으로 좀 세심하게 이 위치와 그리고 높이를 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에 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키네틱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 이제 오랫동안 운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몸이 좀 찌푸둥해지는 경우가 있죠. 마사지 시트와는 다르게 약간 운전자의 자세를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뭐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차량의 곳곳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어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파란색에서 주황색, 거의 모든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 컬러로 놓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색상이 조합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사이버제틱한 이러한 색상 조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밝기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에너자이징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설정에 맞게 공기장치의 뭐 세기라든지 아니면 실내 공기청정 기능들, 그다음에 온열 기능들을 함께 이제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의 분위기를 이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홈 메뉴로 다시 가서 이제 설정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차량의 라이트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뭐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충돌 회피,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어시스트라고 해서요, 안녕 벤치라는 말로 이제 작동이 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안녕 벤치라는 말로 이제 음성 명령을 좀 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자주 쓰는 명령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안녕 벤치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예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소리를 다시 켜기, 오디오 크기, 다음 곡 재생, 소리 더 크게, 소리 줄이고, 뭐 지도 보기, 이렇게 좀 자주 쓰는 메뉴들 있죠. 경로 안내 반복한다든지 지도 표시, 뭐 이렇게 맵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이러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이제 안녕 벤치를 하지 않아도 이러한 명령들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더 작게, 오디오 끄기, 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명령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이제 말하다가 음성 비서가 뭐 네 말씀하세요라는 말이 나올 때 바로바로 이제 급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이런 기능들이 사실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말을 해야 되긴 하지만 MBUX 2세대 MBUX 같은 경우는 음성 출력 중에 바로 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 보면 이게 햅틱 터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볍게 터치를 했을 때는 손가락에 이렇게 느낌이 강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꾹 눌렀을 때는 이 아래쪽에서 스크린 뒤쪽에서 뭔가 톡톡 올라오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햅틱 터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강도를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터치 컨트롤 역시 좀 빠르게 느리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G포스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앞뒤 가속이라든지 제동력의 퍼센트, 이런 게이지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 정보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모양이 나와 있고, 또 얼마나 충전되는지의 정보도 계기판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에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탑뷰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 차량을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에 45도 각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서
360도 주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주변이 상당히 좀 왜곡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던 차량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벤츠의 2세대 MBUX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사와 동일한 이런 외부 환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한 분들에게, 이게 차량이 긴 차량인 만큼 좀 운전이 아무래도 미숙한 분들에게 사고의 위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말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카메라 각도를 통해서 차량의 주변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화면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였고요. 또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작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주차 공간을 찾는 화면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이제 차량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주요 메뉴들이 이렇게 좀 빠르게 즐겨찾기 메뉴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HUD 활성화, 뭐 3D 운전석 표시창, 뭐 활성화 부분, 3D, 2D 이런 거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스티어링 어시스트, 그다음에 차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레벨 컨트롤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를 내리는 기능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즐겨찾기처럼 빠르게 이제 메뉴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 설정으로 가서 또 아까처럼 좀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까만 버튼이 있죠. 뭐 지문인식 기능입니다. 보통 이제 2세대 MBUX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지문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비밀번호에 따라서 또 지문 인식에 따라서 이제 운전자를 구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필을 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하부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편의 기능들도 살펴보면요. 뭐 USB 같은 경우에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이 안쪽에 깊숙한 곳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형태, 기존에는 없던 형태인 거죠. 심플하고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 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실내 특징이라면 이제 이 송풍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바뀐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이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디지털화된 모습에 좀 어울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실내 분위기 같은 경우에 뭐 2세대 MBUX라든지 다양한 이 첨단 보조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화된 모습으로 좀 눈길을 끌고 있지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이제 컬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소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좀 마무리도 좀 덜 돼 있는 듯한 이러한 좀 거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은 조금 나중 개선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뒷좌석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이제 2열에 앉아서 2열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어떤 구성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음성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비게이션 켜줘. 네, 이런 식으로 음성 명령이 작동을 할 때 지금처럼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짝반짝 하면서 실제로 음성 비서가 대응하는 모습을 좀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우에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든 모니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운전석의 앞쪽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서의 내용과 그리고 뒤쪽에 보는 이 두 개의 화면에서 보는 내용을 이제 모두 다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HDMI 포트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각자 다른 음악을 이제 헤드폰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편리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컨텐츠 공유라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음악 같은 경우에 이 운전석과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끌어서 옮겨줄 수가 있고요. 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 뒤쪽에 있는 뒷좌석과 좀 공유를 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홈 메뉴로 다시 가보면요, 기본적인 구성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메뉴들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목적지 같은 경우에도 이 뒷좌석에서 다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굳이 운전자가 운전 중에 목적지 막 입력하냐고 고생하지 않아도 이 뒤쪽 자리에서 이제 목적지를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2열 시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공유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송풍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도어 쪽에는 이렇게 역시나 2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는데요. 이제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완전히 이제 눕혀지는 시트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조금 더 여유로운 이
2열 공간을 좀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열에서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면요. 암레스트 하단에 태블릿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보여드렸던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봤던 이 앞쪽의 화면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 그대로 이 태블릿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태블릿에 나오는 내용은 이 왼쪽과 오른쪽 어떤 화면을 좀 따를 건지도 설정을 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렇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계기판에 보면요, 운전 중에 이제 6개의 점이 나오면서 이 점의 위치를 맞춰서 시트를 조정하라라는 경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이 이 스티어링 휠과 그다음 계기판 사이에서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계기판도 잘 보이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트 포지션을 조정하라는 이렇게 명령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기능도 좀 처음 본 기능, 또 재밌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S클래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세대 MBUX의 좀 단점을 많이 개선한 모습, 그리고 음성 명령 기능들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벤츠의 차량을 운전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아셨던 점들을 많이 개선한 점,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MBUX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가장 앞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